70세 이순덕 씨는 어느 날 아침 아들, 부부에게 갑자기 병원에 가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건강검진이라고 했죠. 하지만 도착한 곳은 정신과였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이상한 질문들을 했고 30분 만에 치매 초기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순덕 씨는 요양원 철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좀 쉬세요. 치료받으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순덕 씨는 멀쩡했습니다. 그녀는 8개월 동안 요양원에 갇혀 있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음모였다고. 그리고 그녀는 정교한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순덕 씨는 서울 강남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아파트 한 채와 예금 8억 원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경기도에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엄마,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나이도 있으시고 한번 체크해보는 게 좋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그래도 가보세요. 제가 예약해놨어요. 순덕 씨는 아들을 따라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일반 병원이 아니라 정신과였습니다. 여기가 왜 정신과니? 엄마, 요즘 기억력 검사도 여기서 해요. 치매 예방 검진이에요. 순덕 씨는 이상했지만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2월 5일이요. 대통령이 누구죠? 윤석열이요. 100에서 7을 빼면 93이요. 순덕 씨는 모든 질문에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습니다. 따님,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의사가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순덕 씨는 혼자 진료실에 남았습니다. 10분 뒤 아들이 심각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래요. 뭐, 나는 멀쩡한데? 엄마가 모르시는 거예요. 초기에는 본인이 모를 수 있대요. 말도 안 돼.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엄마, 제발 치료 좀 받으세요. 요양원에서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순덕 씨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며칠 동안 계속 설득했습니다. 며느리까지 나섰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가스불도 못 끄시고 그러시잖아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어머니가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사흘 후 아들과 며느리가 짐을 싸서 순덕 씨를 차에 태웠습니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요양원이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순덕 씨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그녀를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나는 집에 가고 싶어요. 보호자분이 퇴원 허락해야 나가실 수 있어요. 순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갇혔다는 것을. 내 아들 불러줘요. 나 여기서 나갈 거예요. 보호자분한테 연락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는 실제로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순덕 씨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진짜 멀쩡하다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약 드세요. 순덕 씨는 매일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거부하면 주사를 맞췄습니다. 그녀는 약을 먹는 척하고 몰래 뱉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순덕 씨는 요양원 원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제발 저 좀 내보내주세요. 보호자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신고하셔도 소용없어요. 정신과 진단서가 있으니까요. 순덕 씨는 절망했습니다. 진단서가 있다는 건 법적으로 자신이 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2개월째 되던 날, 순덕 씨는 우연히 다른 환자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집을 팔았대.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순덕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자기 아들도? 그날 밤 순덕 씨는 몰래 요양원 사무실로 갔습니다.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로 자신의 등기부등본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강남 아파트 명의가 아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이전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덕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가둔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을 빠져나와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순덕 씨는 그날부터 철저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요양원 직원들에게 순종적인 환자로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척했고 웃으며 지냈습니다. 둘째, 요양원의 일과와 보안 시스템을 파악했습니다. CCTV 위치, 직원 교대 시간, 철문 개폐 패턴을 전부 외웠습니다. 셋째, 요양원 밖과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순덕 씨는 요양원에 봉사를 오는 대학생을 발견했습니다. 그 학생은 매주 수요일에 왔습니다. 순덕 씨는 그 학생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학생, 혹시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네, 할머니. 무슨 부탁이세요? 내 친구한테 편지 좀 전해줄 수 있어? 주소 알려줄게. 편지요? 네, 괜찮아요. 순덕 씨는 몰래 쓴 편지를 학생에게 건넸습니다. 주소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박영자 변호사였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영자야, 나 순덕이야. 나 지금 요양원에 갇혀 있어. 아들이 나를 여기 가둬놓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어. 제발 날 좀 구해줘. 경찰에 신고해줘. 일주일 후 박영자 변호사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순덕 씨는 면회실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순덕아, 대체 무슨 일이야? 영자야, 나 억울해. 나는 멀쩡한데 아들이 날 여기 가둬놨어. 박 변호사는 순덕 씨와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치매가 아니라고. 순덕아, 내가 법적으로 도와줄게. 일단 정신감정을 다시 받아야 해. 어떻게? 내가 법원에 신청할게. 그리고 내 아들을 상대로 재산 환수 소송도 준비할게. 순덕 씨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순덕 씨는 요양원에서 총 8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파견한 정신과 전문의가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순덕 씨를 정밀 검사한 의사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분은 치매가 아닙니다. 인지 능력 정상, 기억력 정상, 판단력 정상입니다. 요양원 원장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가 있었는데요. 그 진단서는 부실 진단입니다. 재검사 결과 이분은 강제 입원 사유가 없습니다. 일주일 후 순덕 씨는 법원 명령으로 요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8개월 만이었습니다. 박영자 변호사가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순덕아, 이제 내 차례야. 아들한테 복수할 준비됐지? 당연하지. 순덕 씨는 그날 밤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순덕 씨를 보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네. 아들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를? 내가 왜 여기 오면 안 되니? 여기 내 아들 집 아니니?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요양원에서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법원 명령으로 나왔지. 나 치매 아니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순덕 씨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정신감정서야. 나는 멀쩡해. 너희가 가짜 진단서로 날 가둔 거지. 아들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소장이야. 사기, 횡령, 불법 감금. 전부 고소했어.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취하? 너희가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 순덕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8개월 동안 나는 철문 안에 갇혀 있었어. 매일 약을 강제로 먹고 밤마다 울었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 아들이 왜 날 버렸는지 생각하면서.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돈이 필요해서, 사업이 망해서, 그래서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둔 거니? 죄송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순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없어. 너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그날 밤 경찰이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사기와 불법 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아들은 사업 실패로 5억 원의 빚이 있었고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거짓 진단서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담당 의사도 뇌물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며느리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는 다시 순덕 씨 명의로 환수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순덕 씨는 법원 앞에서 박영자 변호사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순덕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혼자 잘 살 거야. 이제 아들한테 기대는 거 포기했어.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 줄 거야? 순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 근데 잊을 수는 없어. 8개월 동안의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지울 수 없어. 1년 후 순덕 씨는 요양원 부당 입원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한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저도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제가 치매래요. 근데 저는 멀쩡한데. 순덕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순덕 씨는 다시 한번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억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느 날 교도소에 있는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순덕 씨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를 용서할게. 하지만 다시는 만나지 말자. 내가 엄마한테 한 일은 엄마 평생 잊을 수 없어. 잘 살아라. 순덕 씨는 편지를 붙이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노인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재산을 빼앗는 일, 그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순덕 씨는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싸워서 정의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어르신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들에게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